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이판 티니안 특집 제3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는 평소에 나 자신에 대해 나니까 내가 나에 대한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혹시 우리의 착각은 아닐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우리가 신생아로 태어났다가 8, 90년 안팎의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다 알지 못하고 사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다 몰라도 저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히 거의 전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던 저 말고 다른 저를 이번에 발견하고 나서 아하, 나도 나를 다 아는 게 정말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면 50여 년 함께 살아온 나는 나에 대해 아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의문이 문득 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의심이고 아주 건강한 질문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는 나이가 몇이든 모두가 오늘이 처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삽니다. 저 역시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오늘이라는 이 날을 처음 접하고 경험하는 중이고 몇 초 뒤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앞날에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무수한 세계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번에 저는 세 가지 목적으로 해외로 떠났던 겁니다. 하나는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사이판과 티니안 한국인 유령탑 참배가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제가 워낙 길치인데요. 혼자서 해외로 여행을 가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고요. 세 번째 목적은 저 혼자 아주 낯선 곳에 찾아가 경비행기 조종 체험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는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실 저는 그동안 저건 난 절대 안 돼 라는 결론을 내리고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포기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저 자신의 한계를 알아보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던 거죠. 그래서 과감히 내 앞을 막는 벽들을 깨트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생에 한 번 월미도 바이킹을 탔다가요, 드디어 내가 이젠 여기서 죽는 거구나 이렇게 진짜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로는 누가 강제로 태울까봐도 근처도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이번에 속으로 경비행기 조정에 도전하고 외친 거예요. 사이판에서 경비행기를 타기로 저 자신과 약속을 한 거죠. 이번에 무슨 일 있어도 꼭 타보고 말겠다고 굳게 제가 저 자신과 약속을 했던 거예요. 사이판에 가면 제 다짐이 변할까 봐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미리 한국에서 사이판 쪽 경비행기 체험 담당 가이드를 찾아가지고 카톡으로 계약금까지 입금해요. 그러면 계약금이 아까워서 억지로라도 내가 경비행기를 타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이번에 또 하나의 도전을 각오하고 혼자 용감하게 사이판으로 날아갔습니다. 사이판 공항에 경비행기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장문수 가이드님을 만난 거죠. 그분의 설명을 들어보니 잠시 교육을 받아야 경비행기 조정 체험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사무실로 안내를 해주었어요. 그곳 여성 직원분이 저에게 책상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잠시 컴퓨터 화면으로 모의 조종이죠.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으로 경비행기 조종 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이제 상영을 하게 해요. 한 10분쯤. 아무튼 대략 아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걸 모니터를 통해서 대략 보죠. 다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알아듣는 게 거의 없어요. 이미지 사진 나오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 얘기하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상을 이제 한 10분 정도 보고 나면 서약서에 제가 직접 서명을 해야 된대요. 물론 이제 그 내용도 모두 영문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저는 다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동행했던 장문수 가이드님께 이 각서 내용이 대략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이 비행기 타다 사고로 죽어도 누구에게도 그 원망이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각서래요. 대략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름 끼쳤어요. 좀 번지 점프 할 때도 그런 각서 쓴다면서요? 저는 번지 점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병원 수술을 서약서에 사인을 해봤어도 그날 경비행기 타면서 이제 두 번째 서명을 해봤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조종해 보게 될 경비행기를 몰고 메인 파일럿이 도착을 했어요. 사이판 공항에. 이제 그분은 이제 서로 이제 저랑도 인사를 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했는데, 그분 성함이 모어치오우 에스퀴로이라는 분이에요. 여기 사진 나올 거예요. 굉장히 미남이고
남성적이시고 턱 수염도 아주 멋지시고 근데 제가 조정하는 동안에 옆에 같이 앉아서 굉장히 자상하게 친절하게 침착하게 다 하나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아주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을 3종 세트를 다 갖춘 매력남이었어요. 이 영상도 그분께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보내드릴 거예요. 모어치오의 스퀴로이 아주 정말 멋진 남자였어요. 여러분 사이판에 가서 경비행기 체험할 거면 모어치오의 스퀴로이 파일럿과 장문수 가이드님을 찾아주세요. 꼭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인사하고 보니까 저 멀리 제가 조정해볼 경비행기도 모어치오가 몰고 와서 사이판 국제공항 한쪽에 얌전히 대기 중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멀쩡했었는데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저 혼자 왔잖아. 그러더니 날씨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도 흐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별별 잡생각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괜한 짓 한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이러다 이 먼 타지에서 내가 아들들 얼굴도 못 보고 말이지 비행기 추락으로 그냥 객사하는 거 아니야 이거. 오늘 뭐 비도 23mm가 온다 그랬지 뭐 천둥번개 친다 그러지. 야 이거 타랜다고 그냥 덥석 타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서도 안 써놓고 왔는데 아주 잠깐 만감이 교차했어요. 좀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뭐 어떡하겠어요. 해야죠. 이미 각오했던 일인데 전 또 한번 한다 그러면 하거든요. 진짜로. 저는 이건 내가 할 거야 그러면 해요. 진짜 자존심이 상해요. 멈추면. 그래서 저 자신과도 굳게 한 약속이니까 속으로 그래 뭐 인생 뭐 있어 자 김명희 도전 넌 할 수 있어 이러고 이제 따라가죠. 드디어 우리 순서가 왔어요. 경비행기로 다가갔더니 수염이 멋진 그 모어치오가 경비행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것저것 상세히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오케이? 예스. 오케이? 예스. 오케이? 예스. 내용이 뭐냐면요. 토할 것 같으면 이 의자 뒤에 있는 비닐봉지에 토하라. 또 안전벨트는 이렇게 맨다. 뭐 조종관 다루는 법은 이렇게 하고 상공에서는 이렇게 시동 끄고 거는 거. 그 다음에 상공에서 비행기 수평 맞추는 거는 이렇게 하고 계기판은 이거고 뭐 비행기 고도 높이는 거 낮추는 거 그런 거는 이걸로 보고 하는 거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다 저도 눈치로 번역을 하면서 오케이 이제 연발했죠. 그리고는 덤덤하게 침착하게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뭐 이제는 피할 수 없죠. 타야죠. 드디어 이제 경비행기에 올라탑니다. 안전벨트를 맵니다. 문을 닫고 문을 잠굽니다. 이제 처음 활주로 출발할 때 시동은 이제 메인 파일럿이 워치오가 걸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고 나중에 이제 활주로 착륙하고는 이제 시동 끄는 것까지는 제가 이제 직접 해볼 수 있었죠. 와 그런데 말입니다. 제 평생에 전혀 몰랐던 저에 대한 한 가지를 그날 경험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저는 비행기 조종이 천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처구니없게도 그거 조금 타보고 근데 진짜예요. 이건 제가 느낌은 그날 제가 직접 조종한 시간은 대략 한 20분 정도였어요. 비행기를 직접 제가 작동하고 모른 거가 한 20분. 근데 그 시간 20분이 막상 상공에서는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초 해서 1분이 가고 5분이 가고 10분이 가고 이게 짧은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그 상공에서 계속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메인 파일럿 모어치오도 헤드폰 끼고 저도 끼고 이제 관제탑하고 막 서로 교신하는 거 다 저도 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헤드폰 끼고 모어치오와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조정을 하는데 그 기분이요 정말 와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아요. 전 지금도 또 타고 싶어요. 빨리 가서. 자 그렇게 해서 경비행기가 날아올라요. 날아올라서 모어치오와 이제 저와 각각 조종관 잡고 상승하거나 뭐 고도 낮추거나 좌회전 우회전 하고 발 아래 세상이 정말 환상적이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하는데 발 아래를 이렇게 보래요. 모어치오가 이렇게 봤어요. 그 보는 동안 저는 비행기가 어떻게 또 추락할까봐 앞만 보고 있었죠. 근데 내가 눈을 딴 데 돌려도 비행기가 갑자기 얼른 가지 않더라고요. 이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해요. 앞에 뭐 받을 차가 없잖아요. 훨씬 안전해요. 자동차 운전보다. 제가 모르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리고요, 그 발 아래를 보래요. 그래서 이제 봤어요. 이제 비행기가 어떻게 안 된다는 거, 위험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나서 이제 아주 여유롭게 이제 제가 봤죠. 막 사방팔방을. 그 발 아래 세상이 너무나 예뻐요. 물 색깔이 얼마나 예쁘냐면, 하늘색 그 사인펜을 물에 막 풀어놓은 것 같아요. 색깔이. 그 쪽빛이라고 그러죠. 쪽빛인데, 저는 조금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하고 싶어요. 쪽빛 그러면 좀 재미없잖아요. 하늘색 사인펜 많잖아요. 그거를
물을 이렇게 옛날에 펌프가의 대야에다가 여러분 한번 머리에 그려봐요. 펌프가에다 대야에 물 받아놓고 그걸 풀어다 생각. 그렇게 예뻐요. 하늘색 사인펜을 물에 풀어놓은 것 같은. 더구나 사이판의 그 바다 속에는 여러분 아시나요? 굉장히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물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사이판 전투 1944년 6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벌어졌던 그 일본군하고 서로 그 섬을 빼앗기 위해서 계속 전투를 서로 벌였던 거죠. 사이판 섬 해안에는 사이판 전투 동안 잃어버린 2대의 미국 M4A4 셔먼 탱크가 가라앉아 있어요. 바닷속에. 그래서 그 셔먼 탱크가 가라앉아 있는 그 해변을 탱크비치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언뜻 사이판 가기 전에 검색을 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날 한참 상공을 날아가는데 모어치호가 여기 보라 그러고 장문수 가이드님도 여기 보라고 거기 뭐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거 보라고. 그래서 보니까 손톱만 해요. 손톱만 해도 진짜 네모난 게 뭔가가 물속에 있어요. 다 보여요. 투명하게.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탱크인 거예요.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탱크. 셔먼 탱크. 경비행기에서 그곳이 고스란히 내려다 보이는데 정말 또 그 자체가 정말 전쟁이 정말 실감 났어요. 그때 당시 물속에 있는 탱크를 보면서. 근데 사진은 못 찍었죠. 저는 조종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사진을 제가 구글이랑 네이버에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구글에 좀 있더라고요. 네이버나 다음에는 거의 없어요. 그건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게 바다 상공에서 내려다 봤다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탱크 비치에 가라앉아 있는 미국 M4A4 셔먼 탱크 2대인데 한 대 사진과 제가 일단 몇 가지 자료를 올렸어요. 자, 보세요. 저 모습이 제가 운전하던 그 경비행기 발 밑으로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맑아서 마치 손을 이렇게 담그면 바로 잡아 올릴 것 같이 맑아요. 물론 지금 그 탱크는 태평양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각종 이제 해초가 뿌리내리고 텃밭처럼 뿌리내렸죠. 그리고 다양한 물고기들이 안방처럼 자기 집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그 탱크비치 쪽에 또 좀 더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물속에도 한국인 유령비가 있어요. 한글로 써 있어요. 태극기도 새겨져 있어요. 일부러 거기에 제작을 해서 물속에 가라앉아 놨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한번. 보이시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것을 또 느꼈는데 저는 이번에 경비행기를 직접 조정해보면서 떨리거나 긴장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막상 날아올라서부터는 얼마나 마음이 평화롭고 차분해졌냐면 착륙하기가 싫어요. 내려가기가 싫어요. 계속 더 날아다니고 싶었어요. 그 20분이 아까웠어요. 막 빨리 시간이 가는 게. 그날 본래 날씨가 안 좋을 거라고 기상 예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비행하는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비도 안 내리고. 제가 착륙하고 나와서부터 이제 티니안에 다른 또 파일럿이 운전하는 경비행기 타고 티니안 섬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비바람 불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하죠. 와, 그날 제가 직접 조종관 잡고 좌회전 우회전 고도 상승했다가 또 고도 낮췄다가 하면서 이 비행기가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굉장히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비행기 고도가 조금 높아지면 이제 제가 약간 조정해서 수평 맞추고 가끔은 또 조종관 이제 좌우로 회전해서 섬을 이제 둥글게 이제 돌면서 조종해보라고 모어치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마나가 섬 돌아서 티니안 섬 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오자.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데 마나가 섬이 그날 다음날 제가 들어가기로 했던 섬인데 미리 이제 상공에서 보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굉장히 아름답고 해변도 정말 눈부실 정도로 예쁘고 그 모든 절경을 내가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내려다 보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 금속이 하늘에서 떠가지고 제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까요? 이리저리 움직이고 고도를 높이면 높아지고 올리가 쫙 올라가요 비행기가. 그리고 이렇게 고도 낮추면 쫙 내려가고 진짜 재밌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고 참 진짜 어떻게 그게 안 떨어질까요? 참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도 참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하죠. 알아요 여러분 지금 저 바보라 그러고 있죠? 다 들려요. 아무튼 저는 그날 그 시간이 아주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1%도 떨리거나 긴장되는 게 없었고요. 좀 더 오래 거기에 있고 내려가고 싶지 않았고 아주 최고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저한테. 최고의 평화, 안식.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다음에 저는 사이판 가면 또 탈 거예요. 경비행기부터 가장 먼저 탈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탈지도 몰라요. 하루에 한 번씩 타고 남는 시간 주변을 돌아다니던가 할 거예요. 물론 제가 직접 조종하는 그런 체험으로 메인 파일럿 옆에
옆에 이제 있어야 안전하니까 옆에 있고, 제가 좀 더 많이 해볼 거예요. 아무튼 저의 이번 경비행기 조종 체험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해요. 여러분 반드시 꼭 해보세요. 저는 제가 느꼈던 거를 여러분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착륙을 하죠. 쫙 그 사이판 상공 떠서 마나가 섬 돌고 티니안 섬 쪽까지 가서 쫙 빙글게 돌고 하면서 내가 머무는 켄싱턴 호텔도 이렇게 내려다보고, 또 저쪽에도 하얏비치도 내려다보고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착륙을 했어요. 모어치오 파일럿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착륙을 같이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시동 이렇게 꺼봐라. 그래서 시동을 딱 이제 끄면 프로펠러가 팍 돌아갔다가 팍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딱 멈추죠. 야, 안 죽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안전벨트 풀르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활주로를 이제 얼른 안전하게 벗어나야 되거든요. 일단 거기서는 제가 춤추면서 날아갑니다. 너무 신나서. 그러니까 모어치오 파일럿이 내가 막 덩실덩실 춤추면서 막 가니까 너무 재밌다고 막 웃어요. 너무 재밌다고. 그 장문수 가이드님도 막 내가 춤추면서 가니까 막 너무 웃겼나 봐요. 저 정말 신났었어요. 정말 기쁘고 막 그동안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스파르타식으로 저를 막 몰아쳤던 그런 스트레스가 그때 진짜 다 날라갔어요.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때 300 몇 달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팁도 저는 좀 많이 드렸어요. 그분들. 제가 우리 제자분들이 잘 다녀오시라고 경비도 막 보너스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아주 행복한 주머니를 품고 갔기 때문에, 코로나가 한참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같은 동포인데 한참 힘드셨잖아요. 이번에 가이드분들 제가 4분과 같이 번갈아 계속 움직였는데, 이런저런 저는 뭐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너무 정겹더라고요. 정도 가고 안쓰럽고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힘든 걸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어떡하겠어요. 다 힘들어가고 막 뭐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짠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저는 그동안의 모든 여행 중에 가이드분들께 팁을 가장 많이 쓴 여행이었기도 해요. 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제자분들이 제가 모처럼 취재여행 가니까 스승님 잘 다녀오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용돈 모아주셨는데, 뭐 액수가 많든 적든 우리 가이드님들하고 좀 나눠서 씁시다 그러면서 나눠드렸어요. 같이 파일럿 모어치오한테도 드리고, 여러분 사이판 가면 우리 교포 가이드분들께 팁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용감하게 잘 마쳤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이 해봐야 알아요. 그거. 그 짜릿함은 진짜 엄청나게 저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요. 그동안 우린 직립보행이라서 땅에서만 세상을 봤잖아요. 근데 물론 비행기 타고도 보죠. 여객기 타고 보는데 그거랑은 달라요. 그리고 소음도 차이가 있고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저는 좋아요. 경비행기가 훨씬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제 이전까지는 그런 바이킹 롤러코스터 이런 거 못하면서 나는 이런 거 못하는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걸 제가 느꼈다는 거예요. 50년 60년 다 돼가도록 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겠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 이번이었죠. 정말 그날 그 경비행기 조종 체험하고서 제가 앞으로 정말 열심히 돈 벌어가고 나 진짜 경비행기 한 대 사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여러분도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그동안 여러분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전혀 몰랐던 다양한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지금까지 안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미리부터 포기하고 미리 스스로가 난 이건 안 돼, 원래 안 됐어, 그때도 안 됐잖아 이렇게 다 잘라내서 그래요. 그거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그동안에 나는 이랬어 라고 하고 단정 지었던 그동안 안 해본 거 다 해보세요. 아셨죠? 다 해보세요. 하늘로 떠나가기 전에. 아셨죠? 꼭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음식도 나는 이런 건 안 먹었어, 원래 안 맞았어, 다 먹어보세요. 바뀌어 있을 거예요. 계속 사람은 바뀌거든요. 저는 이제 다음에는 패러글라이딩을 또 할 거예요. 그 후에는 스카이다이빙도 하려고 그래요. 반드시 해볼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경비행기를 체험을 해야 되겠다 각오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언젠가 그 파일럿의 연인, 청춘 연인들의 그 달콤 쌉싸름한 러브 로맨스 이런 걸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경험을 좀 한번 조금이라도 좀 맛을 봐야 이 조정이나 이 하늘을 나는 그런 디테일을 좀 느껴봐야 소설을 좀 더 잘 그려내지 않을까 해서 그 목적도 있었죠. 아주 잘했던 선택이었어요. 이번 사이판과 티니안 여행에서 제가 가장 잘한 것이 이 3가지예요. 첫째, 그 두 섬의
섬에 있는 한국인 일령터가 참배한 거. 두 번째,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저희 집 뒤쪽에서 밤에 어떤 골목 몇 개를 좌회전 우회전을 하다가 밤중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저는 많아요. 그만큼 길치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인천 국제공항에서 딸이 배웅해주고 가이드 없이요. 제가 거기서부터 길치니까 저는 제가 장했어요 이번에. 거기서부터 해서 티웨이 항공 타고 사이판 가서 거기서 다 절차 밟고 나와서 이제 사이판 공항 밖에서 가이드랑 미팅을 하게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근데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길치라니까요. 그러니까 온 집에서 다 걱정했었어요. 막 위치 추적기 단다 그러고. 그런데 나는 나 혼자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세계 여행을 할 수 있구나를 깨달았죠.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이득입니다. 아시죠 뭔지? 그만큼 제가 이제 나라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살아있는 문학을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디테일하게 요리해서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좋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앞으로 더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자 그렇게 세 가지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백문이 불여일견 잠시 제가 조종했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파일럿이 되어보세요. 경비행기 조종체험 장문수, 그분하고는 이제 아드님이랑 우리 자식 키우는 얘기도 많이 하고 티니안에 계신 다이버 전문 가이드님하고도 또 자식들 이야기도 하고 엄청 오래도록 알고 지냈던 친구같이 너무 편했어요. 이번 여행이 저는 가이드분들하고 굉장히 편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사이판에서 모든 일정 마치고 한국으로 오는데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분들 그리고 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판 티니안 경비행기 조정 체험은 장문수 가이드님 잊지 마세요. 파일럿은 모어치오 에스키로이를 불러주세요. 팁도 많이 주세요. 자 그럼 제가 운전하는 경비행기 타러 가시죠. 출발.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밌죠? 가슴이 탁 트이죠? 제가 운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비행기 태워드린 거예요. 비행기 태우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 비행기와 이 비행기? 예. 좋아요. 재밌어요. 자, 저와 함께 경비행기 타고서 발 아래 사이판 경치 즐겁게 감상하셨죠?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퍼스트 펭귄이 되어봅시다 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몸에 최대한 지방을 저장하고 남극 빙하에서 혹독한 겨울을 견딘 펭귄들 아시죠? 그 펭귄들은 허기진 상태로 봄을 맞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먹을 것을 찾아서 바닷물에 입수를 해야 살죠. 물고기를 빨리 잡아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입수하기 위해서 이제 빙하의 이제 끝으로 막 이제 달려가요. 다들. 그 수천 마리 펭귄들이 꽥꽥꽥 하면서 달려가요. 그런데 부지런히 배가 고파서 물고기 먹으려고 달려갔는데 그 달려간 펭귄들이 일제히 다 멈춰요. 얼음 위에서. 물에 뛰어내리지도 안 들어가요. 배고픈데. 왜일까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일까요? 아니면 화장실을 다녀오지 않아서일까요? 아닌가? 그거다. 준비 운동 안 해서일까요? 땡 아니에요. 그 펭귄들이 그렇게 몇천 마리가 일제히 막 경주하듯이 달리기 하듯이 달려가서 얼음에서 딱 멈춰서 바닷물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앞에 물개들이 기다리기 때문이래요. 그 물개들이 펭귄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거죠. 그 물개들이 펭귄들 쭉 보면서 어서와 내 입술은 처음이지 물에 뛰어들어 맛있게 먹어주게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펭귄 잡아먹으려고 시커먼 물개들이 물속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서 빨리 내 싱싱한 식사가 첨벙첨벙 막 뛰어들어 던져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물개들이. 그러니까 이 펭귄들이 신나게 배가 고파서 물고기 생각하면서 막 달려갔는데 막상 물을 바라보면서 물개들을 보면 못 뛰어든다는 거죠. 잡아먹힐까봐 두려워서 바닷속으로 과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물밖에서 서로 눈치 보면서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오늘 어느 펭귄이 첫 번째 다이빙을 해서 뒤에 뛰어들 펭귄들을 대신에 재물이 될 것인가? 저 물개의 밥상에 오를 재물이 과연 오늘은 어느 펭귄일 건가? 서로 이제 죽고 싶지 않으니까 눈치를 본다는 건데요. 이때 처음 그 서로의 눈치 게임, 눈치 싸움을 딱 잘라내면서 처음으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그 용기 있게 몸을 날리는 그 펭귄을 바로 퍼스트 펭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일종의 영웅 명칭일 것 같아요.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들면서 그만큼 물개에게는 단독으로 잡아먹힐 위험과 직면하는 거죠. 그 공포를 맞서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배짱 가지고 담대하게. 그러나 그 위험을 마주하겠다는 각오가 딱 되면, 그래서 물로 뛰어들면 그 순간부터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위험만 있는 건 아니죠. 모든 게 그래요. 이 세상이 양면이 있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고. 자, 물개에게 잡아먹힐 위험성은 굉장히 높아요. 물개들도 배고프고 펭귄이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물에 빠지면 그 재물이 내가 안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가장 먼저 단독으로 물에 뛰어들면 그 물개들이 그 하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서로 달겨들 테니까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반면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배를 채울 확률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왜냐? 수천 마리 펭귄들이 동시에 물에 다이빙에 들어가면 난리도 아니죠. 잠수해서 전후 좌우 사방 360도 회전하고 물고기 잡고 튀고 도망가고, 거기다 물개는 펭귄은 물고기를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물속이. 그러면 그만큼 물고기들도 떠나죠. 도망치고 쉽게 잡기 어렵죠. 그러니까 위험에서는 멀어지지만 먹이를 마음껏 먹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는 멀어지는 거죠. 퍼스트 펭귄은 마음껏 내가 물고기로 겨우내 배를 곪았던 내 위장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보되는 거죠. 용기와 맞설 때 첫 개척자 퍼스트 펭귄, 이거는 매우 위험하지만 그만큼 보상도 큰 거죠. 그렇게 물개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먼저 입수하는 펭귄 리더를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게 첫 테이프를 끊으면 이제 나머지 대기하면서 눈치 봤던 그 모든 펭귄들이 이제 줄줄줄줄 막 뛰어내리는 거야. 이제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그 대신에 먹을 거는 나눠 먹어서 이제 줄어들죠. 사냥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해지는 거죠. 요란하기만 하고 더 많이 움직이지만 수확은 적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앞에 남은 날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본 것들보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낯선 것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서 따라올 그 공포가 두려워서 우리는 전혀 시도할 엄두도 못 내고 포기하거나 외면했거나, 누군가가 어떻게 잘하나 나는 할 자신이 없으니까 눈치만 보고 있거나, 엄두도 못 내고 포기했거나 힘차게 달려가다가 끽 멈추고 이런저런 변명을 대고 돌아서거나,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그런 날들이 우린 얼마나 많았을까요? 과거에. 자, 그럼 과거는 그렇다 칩시다.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많은 이 세상의 많은 순간들은 또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문득문득 그 이부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주저하다가 포기할 생의 눈부신 날들은 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놓치면서 또 살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라도 퍼스트 펭귄이 됩시다. 아셨죠? 저는 다짐했어요. 여러분도 같이 저와 함께 두려움과 공포와 용기 있게 맞서보는 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를 노려보며 뛰어들기만을 기다리는 물개, 사나운 이발 그 앞에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해보자고요. 그 물개 이발은 때로는 어떤 다양한 상징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아주 커다란 고통 또는 부작용 또는 사망의 위험이 동반된 장시간의 수술을 하루 앞둔 어느 분의 두려움 같은 걸 수도 있죠. 이처럼 그래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두려움, 가보지 않은 공포, 그런 거가 우리가 정면으로 눈을 마주하면 정말 두렵죠. 피하고 싶죠. 물러서고 싶죠. 그러나 그 도망치고 싶은 그 고독한 첫이 되려면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죠. 오늘 여러분 중에는 올해 등단이나 문학상 첫 도전을 꿈꾸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다른 이들은 몰라도 바로 오늘 당신 인생에서 당신이 행할 그 첫 용기, 그 용기를 저는 응원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은 잘할 수 있어요. 마주 서세요. 눈 감지 마세요. 이길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어요. 앞으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앞날에 더 많이 남은 그 첫 용기, 첫 도전, 그 첫 순간을 계속 이어갈 것을, 도망치지 않고 계속 마주하고 이어가고 정면으로 돌파할 것을 저도 여러분과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도 자신 있죠? 비록 우리 앞에 물개들이 입 벌리고 어서 들어와 당장 먹어줄게 이러는, 그래서 공포나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 눈 감지 맙시다. 올 한 해 퍼스트 펭귄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 약속했어요. 저도 사실 올 한 해 정말 불가능한 거의 살인적인 계획들을 쌓아두고 가고 있어요. 가끔은 막 몇 개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면 돌파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다 잘 하고 있어요. 남은 것들도 연말까지 저는 목표 다 이룰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약속할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스스로 약속한 거 저에게 약속하세요. 등단 올해 안에 하겠다고 약속한 분은 반드시 하세요. 공모전 올해 10곳 이상 하겠다. 초고 써서 태고 50편은 다듬겠다. 약속한 것들 여러분 꼭 하세요. 그것이 퍼스트 펭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참여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김영희 문학TV 가족 여러분, 오늘 당신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두려움과 맞서지 않는다면, 오늘 당신이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당신 몫이었던 눈부신 내일은 영원히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아 다른 사람이 가져가죠. 자, 여러분이 오늘 어떤 목표를 굳게 정했다면 이젠 생각은 닫아버리고 행동하세요. 힘차게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물속으로 뛰어드세요. 첫 번째로 뛰어드세요. 여러분의 도전은 그동안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여러분의 새로운 능력을 찾아내는 도구가 될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시련이여 덤벼라, 금리발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주마. 이렇게 가세요. 이런 마음으로 도전하세요. 자, 이상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였고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사랑해요.